천부성명학에 작법이 있어요. 물론 그냥 짓는 이름은 없죠. 다 조건이 있죠. 그걸 기법이라고 해요. 이름을 짓는 기법. 근데 이 이름을 짓는 기법을 먼저 배워서 이름만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주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작법을 배워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만 지으는 데는 이름만 지으니까 이름을 전문으로 잘 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든 그렇잖아요. 우동 짬뽕 전문으로 하는 집은 우동 짬뽕 먹으려면 그 집에 가잖아요. 탕수육, 유산슬, 이렇게 요리 하면 또 이제 그런 집 가고. 전문화된 시대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짓는데 사주를 받지 않고 이름을 짓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이름만 짓는 곳은 있어도 사주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이름을 짓는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절에서 스님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상자 스님이 아래 스님한테 이름을 스님 호를 지어줄 수도 있겠죠. 법명이라고 해서 법명을 사주 안 보죠. 스님은 사주를 보는 신분이 아니잖아요. 직업이 성직자잖아요. 해당 소속된 종교와 교리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신분이 다. 사주 보고 이름 짓는 거는 이게 역학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무속인도 무속인과 역학인은 다른 거죠. 역학자가 구슬 띄지 않죠. 접신을 해서 막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는데 사주를 잘 봐야 그 사주에 대한 소스를 가지고 이름에 대한 작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 근데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죠. 치과 가면 임플란트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뼈대 안에서 임플란트를 창조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작법.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면 안 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 작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좀 노련하게 잘 보셔야 돼. 그럴 필요가 있는 이유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주도 최소 몇 년은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고 몇백 명 보는 것도 사실은 부족해. 몇백 명 진짜 수백 명 보셔야 돼 최소. 근데 작법은 이건 공부가 그렇게 몇 년 동안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작법은 오늘 한 세네 파트 나눠서 하겠지만은 금방 끝나요. 네. 그냥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작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를 보는 그 소스를 읽어내는 거, 그것이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작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에 맞고 순서에 맞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역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어두우면은 문자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름을 불러야지 저 사람이 대답을 하지. 내가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든다고 보이진 않잖아요. 어두우니까. 그래서 저녁에 말을 해야 한다.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기운을 주고받는 게 이름의 원래 담긴 의미예요. 원리. 그래서 자, 의미도 있고 어떤 상징성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이거보다 본래 뜻이 이거니까 이것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문자가 또 여기에 해당되기도 하지. 그래서 소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문자 대법원에서 임명용 한자로 쓰는 글자가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공부할 때 1998년쯤에는 5,000자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은 8,142자 늘어났어요. 많아지면 더 많은 이름을 내놓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 이 운명학은 그런 통계치하고는 달라요. 물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가르칠 수는 있어. 그게 빠르니까. 하지만 실제 운명을 접하다 보면 나의 기운이 있어요. 나의 기운과 맞는 사람이 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기운이 없고 그냥 사주만 보고 있어. 그럼 기운이 없으니까 그냥 오겠지. 뭐 특별히 의미 없이. 근데 이 기를 축적을 하잖아요. 그 기 축적을 하는 거를 배우고 내가 딱 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 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 희한하게. 그래서 운명과 유명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가 아니라. 자기에 맞는 이름, 글자가 많다고 많이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에게 딱 인연이 되는 글자 몇 개 딱 있어요. 그걸 이제 열심히 공을 들여서 찾는 거죠. 의미를 이제 볼 수 있는데, 한자는 소리 내는 의미 있고 뜻이 있죠. 뜻이 있는데 한자만 놓고 봤을 때는 뜻이 더 크죠. 음보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무도장이라고 했어. 무도장이라고 소리를 내면 내가 이 한자를 쓰지 않았어. 무도장이라고 소리를 내면 여기가 검을 쓰는 데인지 춤을 추는 카바레인지 알 수가 없잖아. 춤출 무자인지 호감 무자, 검술 무자를 쓰는지 창 쓰는지 그런 식별, 간판으로 치면 그런 식별을 하기 위해서 한자를 쓰는 것 뿐이에요. 원래 기운은 한자만 놓고 봤을 때는 뜻이 크지만 그 한자도 결국에는 부금, 소리를 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소리에 대한 의미 크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자 문화고 한글 문화를 같이 쓰니까 지금은 당연히 한글이 훨씬 더 크죠. 한글, 자판이 한글로 돼 있잖아요. 이름을 거의 한글로 쓰죠. 그러니까 많이 쓰고 있는 거 자체가 그게 그 시대의 가장 큰 기운인 거예요. 맞다 안 맞다가 그거를 그렇게 가릴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느냐 그 자체가 기운인 거예요. 그 기운만큼 운명으로 현상이 나타나고 증명이 되고 그 기운으로 소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자만 놓고 봤을 때는 뜻을 본다. 이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음에 대한 소리에 대한 기운, 광음파 있잖아요. 우주의
가장 큰 에너지 광음파. 거기 음에 해당되잖아요. 광음파. 광음파에서 문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문자가 빛은 아니지. 파동은 바람을 얘기해. 파도 치는 걸 얘기해. 그래서 빛, 소리, 파동 이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이제 밝은 게 좋죠. 밝은 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밝을시, 기쁠시, 밝다. 밝다, 밝을며 많아요. 밝음에 대한 의미가 밝은 거.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 희망을 주는 거, 꿈을 주는 거. 근데 허황되면 안 돼. 사주에 따라서 조금 사주가 격이 좋으면 그래서 사주를 알아야 돼.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냥 알아서 목화가 없고 금수가 강하니까 목화를 넣어주면 되겠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사주가 살기가 있냐, 세냐, 태강이냐, 이름을 부드럽게 짓냐, 조금 강하게 짓냐, 거기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의 힘을 보고 구체적인 세력을 보고 글자에서도 그 세력을 가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을 갖춰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게 기운인 거예요.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감이에요. 어감을 딱 들었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은 결혼을 한대요. 근데 이름이 좀 이상해요. 근데 이름이 이제 진년 참진자에다가 인연년자, 진짜 인연을 잘 만나서 잘 살라고 부모가 지어줬대. 근데 성이 뭐냐면 조씨가 돼버렸어. 성이 조씨야. 조진년이 됐어. 이게 이 니은자가 일로 와서 년이 되잖아. 그러면 조진년이 돼버렸잖아요. 예? 어감이 이렇고 조진년이라는 우리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의 기운을 이게 끌어온다고. 끌어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빛을 비추면은 여기에 있는 수증기가 이 빛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에너지 법칙은 다 밀고 당기고 끌어오고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에너지니까 자기 에너지 질량에 맞게 그것을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은 진짜 인연을 만나라고 하는데 진짜 인연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조졌다고 해. 본인 말로. 그리고 상중이 있는데 부모가 중상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무 소박해도 안 되고 우리 중상으로 가자. 이름을 중상으로 지었어, 아들은. 근데 성이 문씨야. 이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인맥이 많아갖고 문상각이 바꿔. 문상가면 이거 치잖아요. 나중에는 문상가고 고소 치고 집에 안 들어가. 근데 거기서 돈 잃으니까 다음날까지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오다니. 그리고 부모가 가수인데 내 딸이 노래를 잘해서 가요를 잘 불러갖고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름을 가요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분의 성은 또 나시야. 술집 가서 노래하고 해서 노래로 사는 건 좋아. 가요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가요 부르면 돼. 근데 이게 나가요가 돼버리니까 그게 돼버린 거예요. 술집 기생이 돼버린 거예요. 노래를 못하고 기생을 하고 있어. 이름이 땡기는 그 기운. 그리고
도해가 있어. 도해. 도가 들어갔어. 도. 심오해. 도해? 뭐. 심오한데, 네. 성이 강지야. 강도해. 강도. 황도했어. 들어갔어. 나왔는데 또 들어갔었어. 그 부인이 내 남편은 나오면 왜 또 들어가는지 사주를 보다가 이 이름을 이렇게 알아낸 거죠. 자, 이런 그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감이 너무 센 어감. 우리가 오행이 목화토금수에 따라서 궁상각지우라고 나가요. 어금니, 그 다음에 이응 히읗 하면은 목구멍에서 이 소리가 나와요. 이 소리. 그 다음에 사자차 하면은 치아가 부딪히지 않고서는 발음을 할 수가 없어. 그게 금발음이에요. 센 발음, 사자차. 기역, 히읗, 각하 하면 어금을 크게 움직여. 이게 목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음, 비읍, 피읍 하면은 입술이 부딪혀. 이걸 순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이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발음을 오행으로 쪼개갖고 한글이 나온 거잖아요. 과학인 거예요, 우리 선명한 거. 그거에 대한 이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어감도 좋고 오행이 상생을 하고 부드러운 그런 인연으로 운명을 펼쳐나갈 수 있고, 기존에 위대했던 사람이 비리로 인해서 교도소를 가거나 안 좋아지는 이유도 있어. 이게 의미로 봐서는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무궁화 근자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또 본인이 또 국조 국모가 됐잖아. 국모죠. 원래는 이제 국부라고 해야 되는데 국모가 됐죠. 어쨌든 좋은 의미를 가졌잖아. 근데 지금 젊은 박근혜를 조회해 보면은 연예인 박근혜 있어요. 이게 나와요. 거시기 하죠. 아마 이름 바꿀 걸. 계속 터지니까 본인도 실감을 하니까 지겨워 하니까 왠지 저 사람 그 파장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불과 이제 1년 안 됐나? 그죠? 그게 나중에는 본인이 못 견뎌. 그래서 개명을 하게 돼 있어. 이건 직격탄이야, 직격탄.